소록도 가는 길 10회. 문희옥은 굳이 며칠 만에 집으로 올 일도 없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빈집에 꼭 돌아와야 할 일도 없었다. 더구나 경혜의 기일은 아직도 먼 가을이다. 그러나 문희옥은 자꾸만 딸이 혼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가 않다. 내가 아마도 니를 만나려고 그리 이곳으로 오고 잡았는갑다. 어서 기운을 차리고 일나거라. 문희옥은 순영의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보고 물수건을 해서 열을 내리느라 밤을 꼬박 새운다. 그러나 새벽이 다 되도록 순영의 몸은 열이 내리지 않고 있다. 이를 웃자면 좋겠노. 문희옥은 열을 내리게 하는 민간요법인 약초들을 찾아내 다리기 시작한다. 어디 가서 약을 사올 곳이라고는 없는 산골 마을이다. 딸의 오랜 병으로 인해 문희옥은 약초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약초들을 알고 있고 지니고 있는 것들도 있다. 문희옥은 정성을 다해서 약을 다린다. 그리고 한 수저 한 수저 순영의 입으로 떠넣는다. 약은 조금씩 순영의 목을 타고 몸 안으로 넘어 들어간다. 그렇게 순영은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3일 동안을 문희옥이 떠 넣어주는 음식과 약을 받아먹는다. 처음과는 달리 순영의 표정과 숨결은 많이 편안해 보이고 얼굴 또한 조금은 화색이 돌아오는 것만 같다. 열이 내리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그렇게 사나를 몹시 고생을 하고 난 뒤에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다. 순영은 헛소리를 하며 그렇게 심하게 앓고 난 이후에야 정신을 차린다. 어무이. 순영은 헛소리를 하며 눈을 뜬다. 이제 정신이 드나? 순영은 눈을 뜨고 문희옥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이 낯선 곳에 누워있음을 알고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몸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미안해한다. 미안합니다. 개안타. 그리 심하게 앓고 어찌 움직일 수 있겠노. 마음 편히 갖고 움직이지 말그라. 지가 너무 염치 없습니다. 혼자서 산속을 얼마나 헤매고 다녔으나 모르겠습니다. 집을 나와 산속으로만 다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니 혼자 집을 나왔드나? 나 3월 초열흘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왔습니다. 지난 3월이면 지금 6월 말인데 100날도 넘게 가시나 혼자 산속을 헤매이며 지금까정 살아왔더란 말이드나. 순영은 6월 말이라는 말에 스스로도 놀란다. 아가, 우선은 우리 그런 말을 하지 말자. 지금은 내 몸부터 추스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이제 정신이 들었으니 뭐라도 좀 묵어야 안 되겠나. 문희옥은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가 순영이가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무엇이든 먹어야만 기운을 차릴 것이다. 순영은 문희옥이 가져온 밥상을 보며 군침을 삼킨다. 사람으로 대접을 받으며 밥상을 받아보는 것이 언제였던가. 문희옥은 조심스럽게 순영을 일으켜 앉혀준다. 찬찬히 조심해서 묵어야 한다. 그러나 순영은 수저조차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다. 이미 손가락이 모두 썩어 나갔기에 수저를 잡을 수 있는 기능조차 마비가 된 것이다. 문희옥은 밥을 떠서 순영의 입으로 가져간다. 순영은 차마 입을 벌리지 못한다. 개안타. 우선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밥을 묵자. 지가 어서 떠나야 합니다. 지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문둥입니다. 오야. 내도 네 병이 무슨 병인지는 알고 있다. 하지만 문둥이라고 해도 목심이 살아있는 한 어찌 사람이 아이겠노. 내 딸 역시 남들이 모두 피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폐병 환자였다. 그러나 내는 그런 내 딸과 단둘이서 이 집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전염이 되지도 않았고 내는 이렇게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다. 모든 병균은 철저하고 소독하고 삶고 조심하면 개하는 거이다. 어서 받아 묵어야 한다. 순영은 문희옥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자신이 이렇게 다시 사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이렇게 문희옥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들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져간다. 가족들은 있나? 순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름은 뭐라고 부르나?
순영은 그제야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말을 하지 않았음을 생각해내고 자신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디에 산다는 것도 말을 한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이 이렇게 떠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연을 말한다. 문희옥 역시 한 집에 두 사람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이 그대로 절단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느그 할배가 참으로 업보를 많이 지었는갑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손이 일이 될 수가 있는 일인가. 아들에 이어 손녀딸까지도 이런 천형의 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문희옥은 긴 한숨을 내쉰다. 순영의 말을 들으니 온몸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진다.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도 아닌 병을 얻어 이런 무서운 고생과 고통을 안고 길을 떠돌며 모진 목숨을 부지해온 순영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온다. 순영아, 여그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다. 지금 내 그 몸으로는 더 이상 길을 떠난다 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 우선은 병부터 다스리고 보자. 하지만 지가 우째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아지매까지도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짭니까? 내 걱정은 하들 말그라. 내는 그 무섭다는 폐병쟁이하고도 함께 살면서도 전염이 되지 않은 사람이 아인가. 그러고 이제 내는 죽는다 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 내 딸이 있는 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무섭을 것도 없다. 참말로 말씀만으로도 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이떨 모나고 쫓겨난 몸이 어찌 이리도 염치 없이 아지매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 일을 합니까? 극한다고 시방 네가 이 대문가정이라도 네 발로 걸어나갈 수 있겠나? 지금 네 몸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모리나? 점점 더 날도 뜨거워지고 성한 사람이라 해도 길을 나서기 힘든 삼복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때다. 이럴 때 집을 나선다 하는 거는 네가 죽을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인기라. 우선은 더위라도 피하면서 네 몸을 조섭을 하자. 순영은 더 이상 대답할 말을 잇지 못한다. 이제 자신의 손으로 마음 놓고 음식조차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손이 엉망이 되고 마음먹은 대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만신창이의 몸이 되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저절로 비명소리가 입술을 열고 새어나오고 있다. 고맙습니다. 그라몬 염치 불구하고 몸이 났을 때까정이라도 머무르겠습니다. 뭐야? 이자는 밥도 잘 묻고 내가 다려주는 약도 열심히 묻고 그래야 한다. 나. 순영은 몸에 지니고 있는 돈을 찾아 꺼내놓는다. 이거. 그거이 뭐냐? 지 할아버지가 주신 돈이니더. 이 돈으로 신세를 갚게 되는 거인지는 몰라도 받아주시면 지 맴이 조금은 피날 것 같습니다. 문희옥은 말없이 순영이 내미는 것을 받아 풀러본다. 작은 보자기에 싸고 또 싸서 자신의 몸속 깊숙한 곳에 지니고 다니던 돈을 내놓는 순영이의 태도는 이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맡긴다는 각오가 가득히 풍겨져 나온다. 문희옥은 생각보다 큰 액수의 돈에 놀란다. 이 많은 돈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고생을 해야 하는 네 운명이 참으로 불쌍타. 뭐야? 당분간 내가 맡아서 네 몸에 좋다하는 것도 구해보고 될 수 있는 한 약도 구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자. 문희옥은 딸의 옷장을 열고 옷을 찾아낸다. 순영아, 이 옷들은 내 딸 경애가 입던 옷이다. 네 몸에 걸친 것들을 모두 벗고 갈아입으라. 내 딸이 입던 것이지만 내 깨끗하게 빨고 손질을 해두었던 것이니라. 아지매여, 지가 입어도 됩니까? 뭐야? 모두 새 것이나 마찬가지니라. 어여 갈아입으라. 순영은 자신의 몸에 입었던 것들을 벗고 문희옥이 내주는 옷으로 바꾸어 입으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너무나 심한 고통에 제대로 갈아입을 수가 없다. 그런 순영을 도와 문희옥은 순영의 옷을 모두 갈아입혀준다. 문희옥은 아직도 딸 경애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경애의 손길이 닿은 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없앨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딸을 보듯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애의 옷을 순영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문희옥이다. 그리고 다음날 문희옥은 이른 아침 첫 차를 타고 읍내로 나가 순영에게 필요한 약들과 몸을 보호해줄 음식들을 구입한다. 혼자 사는 문희옥으로서는 마음 놓고 해먹일 찬거리들이 없다. 순영에게 필요한 고단백 식사를 준비해줄 것들이 없는 것이다. 문희옥은 생선과 육류를 즐기지 않은 성품이다. 주로 야채와 산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먹곤 하는 문희옥으로서는 순영을 그렇게 해먹이고서는 빠른 시간 내로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생선과 육류와 과일을 구입해서 가지고 들어온다. 문희옥은 순영의 온몸에 약을 발라준다. 참으로 눈을 뜨고는 참혹해서 볼 수 없는 어린 소녀의 몸이다. 그런 몸을 해가지고도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람이 사는 동네로 찾아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약을 발라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하게 해준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약초를 달려서 먹인다. 그런 문희옥의 정성이었던지 보름이 지나서면서 순영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게 된다. 순영아, 어여 많이 묵어야 한다. 어서 몸이 회복이 되어야 소록도를 찾아가던지 다시 네 부모 형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지 할 것이 아니더냐. 집으로는 못 갑니다. 아마 이자 집에서는 지를 포기했을 겁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다. 더구나 그런 성치 못한 몸을 해서 걸어서 소록도를 찾아가겠다고 나선 딸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이다. 느그 부모 맴이 어떨 것인지는 내다 안다. 얼마나 애간장이 높고 새카맣게 타 들어가겠노. 아무리 그래도 지가 집으로는 못 갑니다. 지 때문에 식구들이 고향에서 쫓겨남은 우얄깁니까? 그래, 그람은 소록도를 찾아가기 위해서라도 더욱 건강을 회복해야 안 되겠나. 여기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하는데 웃자노. 가는 길을 알 수만 있기라도 함은 좋을 깁니다. 그거야 애렴한 것이 아니다. 우리 경의 책상을 찾아보면 아마 상세한 지도가 있을 거이다. 몸이 더 개안해지면 찬찬히 찾아보면 될 것이야. 날씨는 초복으로 접어든다. 산골이지만 한여름의 날씨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줄줄 땀이 흐른다. 그러나 순영은 더운 줄도 모른다. 해가 지고 나면 순영은 이불을 덮고서야 잠을 잘 수가 있을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이다. 밥을 먹는다고는 해도 아직 순영의 건강은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겨우 제 몸을 추스를 수 있을 정도다. 그런 순영을 위해 문희옥은 더욱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한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